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PSS 기본 운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기본 운영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분석하는 방법, 가설을 세우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 SPSS 작업형을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쓰고 제일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게 이제 이 기본 운영, 뭐 처음에 자료를 불러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변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이후에 강의에 배우게 될 텐데 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분석도 잘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석만 잘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 뭐 회귀 분석, 상관 분석 이런 거 위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 데이터 핸들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분석에 들어가 버리면 아예 정답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이 기본 운영에 대해 확실히 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PSS 기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울 거는 처음에 SPSS가 총 두 가지의 창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보기 화면과 그 다음에 변수 보기 화면,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분석을 한 결과가 나타나는 출력 결과 창이 있어요. 그래서 SPSS라는 프로그램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료를 불러올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제대로 불러오지 못하면 분석을 아예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료가 우리 시험에서는 텍스트 파일로 주어지긴 하는데 그 텍스트 파일의 형식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 파일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우리 연습하면서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수 정의하는 방법. 처음에 시험장에 가게 되면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주면서 그와 함께 그 데이터 코딩 가이드북을 줘요. 그래서 어떤 표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 변수의 이름은 뭐고 이 변수의 특징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표를 주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알맞게 변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값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결측값 등을 지정하는 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SPSS라는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PSS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 열어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체험판을 구매하신 분들은 첫 번째 SPSS를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창에서 이 첫 번째로 뜨는 이 화면은 그냥 닫기를 누르셔도 돼요. 그냥 닫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뜨는 창이 이렇게 생긴 창인데 뭐 요것도 그냥 X 누르시면 돼요. 자, 창을 조금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을 조금 줄여볼게요. 자, 보시면 SPSS라는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게 되면 실행을 시키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 하단에 보면 데이터 보기라는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 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이 데이터 보기라는 탭이 지금 실행된 상태인데 자, 이렇게 가로축에는 변수가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어떤 숫자가 나타나 있죠. 이게 뭐냐면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약간 엑셀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가로축에 있는 거는 각각의 변수들, 다시 말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귀하의 뭐 성별이 무엇입니까? 뭐 나이는 몇 살입니까? 뭐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각각의 문항들이 이 변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이 세로축에 있는 1, 2, 3, 4, 5, 6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
설문지 한 부 한 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설문지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면 뭐 1, 0, 2, 3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명의 사람이 총 응답을 했다면 2, 1, 5, 2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명이 응답을 했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여기까지 이렇게 쫙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보기라는 창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런 각각의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그런 화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그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그 각각의 데이터 숫자들이 이 데이터 보기 창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여기 보이시는 변수 보기 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연습을 하게 되실 텐데 이 변수 보기라는 창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 데이터 보기 창에서 봤던 그 가로에 있는 그 변수라고 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설문지 각각의 그런 문항이라고 표시했던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설문지의 각각 문항, 즉 다시 말해서 변수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항이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이름, 나이 뭐 등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형은 숫자 유형이냐 아니면은 뭐 문자 유형이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자, 처음에 이 성별에다가 우리가 한번 진짜 성별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성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다시 제가 여기다 글씨를 썼던 거를 한번 지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칸에다가 성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변수 이름이 성별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 보기 창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원래는 변수라고 되어 있는 빈칸이었지만 여기 성별이라고 이름이 들어가죠. 이런 것처럼 변수의 이름을 설정해 주는 칸이 이 변수 보기 창이다. 그 다음에 유형에서는 숫자 유형인지 아니면 뭐 콤마, 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직접 사용하게 될 거는 이 숫자 유형 아니면 요 아래에 있는 문자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알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숫자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와 소수점 이하, 레이블 값, 결측값 이렇게 총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파일 불러오기가 끝난 다음에 실제 변수 이름을 어떻게 설정하고 변수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SPSS는 이렇게 데이터 보기 창과 변수 보기 창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데이터 보기 창에는 우리가 설문조사 등으로 획득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변수 보기 창에서는 각각의 설문 문항들, 그런 변수들에 대한 이름, 유형, 뭐 소수점 이하 몇 제짜리까지 뭐 설정, 설명, 그 다음에 값, 결측값 등등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SS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주어지는 자료는 대부분 텍스트로 문제가 주어지지만 그 텍스트 형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각각의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불러올 거는 구분자로 배열이 된 그런 텍스트 자료를 어떻게 SPSS로 가져올까? 구분자에 의해서 배열이 되어 있다는 뜻은 자료가 탭, 콤마, 세미콜론 같이 어떤 특수 문자로 각각의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이시는 우리가 지금 연습할 때 사용할 자료인데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데이터를 보면 자, 첫 번째 성별과
근무 연수 사이에 이렇게 빈칸, 커다란 빈칸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과 근무 연수 사이에 탭으로 이렇게, 그리고 근무 연수와 교육 연수 사이에 탭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일정한 구분자로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실행했던 SPSS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SPSS 아까 실행해 주었던 걸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사실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노란 색깔 파일 모양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파일에서 열기, 데이터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뭐 텍스트 파일이라면 여기 있는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이번에는 한번 파일에서 열기, 데이터 이 방법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는 장소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바탕화면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데이터 이 파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장소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유형은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로 설정을 해줄게요. 거의 대부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에서는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파일 유형은 대부분 텍스트로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우리 첫 월급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이 첫 월급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로컬 인코딩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버전에 따라서 그냥 불러와도 되는 버전이 있지만 이걸 로컬 인코딩이라고 설정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뜨는 그런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 형식이 로컬 인코딩이다, 요 형태로 설정해서 불러들여 오는 거를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거는 요 가운데 있는 요 창 화면이에요. 여기 있는 이 창 화면.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뭐 변수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로 바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전체적인 텍스트 파일이 이런 형태로 주어졌구나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줄이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을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매치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뭐 어떤 파일의 유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니요라고 선택되어 있는 거 요것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질문에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구분자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구분자에 의해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는 쉼표나 탭이나 세미콜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그런 특수 문자들 그런 걸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건 띄어쓰기가 아예 없이 그냥 다닥다닥 붙여져 있는 데이터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수 문자가 아니라 스페이스 막 공백 같은 걸로 구분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정 너비로 배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파일을 열 데이터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자 각각 이렇게 띄어쓰기가 크게 되어 있는 요 탭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 이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뭐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아니면은 탭이라는 구분자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내가 시험장에 가서 너무 당황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고정 너비로 배열을 눌러보시면 이게 구분자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 너비로 배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 창이 떠요.
그래서 경고를 해주죠. 자, 이거는 탭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 너비가 아니라 어떤 구분자에 의한 배열의 형식인 것 같다. 그래서 구분자에 의한 배열 탭으로 선택을 해라 라는 이런 경고창이 떠요. 그럼 이걸 보고 아, 얘는 탭이라는 게 들어가 있구나. 그럼 나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로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파일의 첫 번째 줄에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미리 보기 창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성별, 근무 연수, 뭐 교육 연수 이렇게 첫 번째 줄에는 지금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 얘는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으니까 얘라고 클릭을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소수점 기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기, 콤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이건 딱히 우리가 설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처음에 이름이 성별, 근무연수, 교육연수, 첫 월급, 현재 월급 이렇게 변수 이름이 첫 번째 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줄부터 1, 6, 18, 952, 1850 이렇게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화면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열어보고 그걸 보고 확인해 가면서 해도 돼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시작했으니까 여기 2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여기다가 막 3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게 세 번째 줄부터 바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거는 2라고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뭐 1이라고 하면은 여기 데이터 요 변수 이름이 설정된 자리가 1이기 때문에 1부터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 불러온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습니까? 이 각각의 줄은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특별하게 문제에서 뭐 총 20개의 자료만 가지고서는 분석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케이스를 가져온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99% 이상은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에서 모든 케이스를 가져오는 문제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모든 케이스로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서는 우리가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구분자로 우리가 구분을 해놨느냐 그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탭, 공백, 콤마, 세미콜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눌러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각각 눌러보고 만약에 내가 공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백을 눌러주시면 되고 세미콜론이면 뭐 세미콜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공백으로 하게 되면 혹은 세미콜론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변수가 나눠지질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 미리 보기 창에서. 공백으로 하게 되면 성별의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고 이렇게 근무 연수부터 현재 월급까지 여기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서도 아, 이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탭에다가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데이터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성별, 근무 연수, 교육 연수, 첫 월급, 현재 월급 제대로 나뉘어져 있는지 이 텍스트 파일 혹은 문제에서 말한 대로 잘 나눠져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줄게요. 다음 눌러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변수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 형식이 뭐 숫자인지 문자인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뭐 변수 이름을 수정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설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고 나중에 데이터를 다 불러온 다음에 변수 보기 창에서 직접 설정을 하게 되면 뭐 결측값이라든지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의 화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우리가 설정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미리 보기 창에 제대로 변수 각각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성별부터 현재 월급까지 그 다음에 변수 보기 창을 보면 이렇게 각각 변수 이름들, 유형, 너비 등등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연습을 하겠지만 이 불러온 다음에 변수 보기 창에서 이름을 다시 설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유형, 소수점 이하 몇째짜리까지 표현을 한다거나 여기 이 레이블에다가는 각각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 설명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설명을 써줄 수도 있고 값이나 결측값들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 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수 칸에 각각의 문항들, 각각의 변수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별, 근무 연수 등등등 현재 월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면 이 데이터가 문제에서 나타난 데이터 혹은 텍스트 파일을 직접 우리가 열어보고 제대로 불러와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불러온 첫 월급이라는 텍스트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성별은 1, 그 다음에 근무연수, 교육연수, 첫 월급, 현재 월급 1, 6, 18, 952, 185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여기서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확인을 했더니 이 첫 번째 행에 1, 6, 18, 952, 1850 이게 잘 들어가 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쫙 눈으로 훑어봤을 때 제대로 잘 들어와 있구나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잘못 불러와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결국에 정답은 다르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이 아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오답 처리가 되니까 이 데이터 불러오기부터 우리가 신경 써서 꼼꼼하게 불러와야 된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 구분자로 배열된 게 아니라 고정 너비로 배열되어 있는 건 과연 어떻게 불러오느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 사이가 아까 전에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탭이 아니라 어떤 공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료 사이에 공백이 아예 없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스페이스바 같은 걸 사용해서 줄을 맞춰서 입력한 경우에는 고정 너비로 배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도 우리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시청과 독서 시간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SPSS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불러왔던 거 이 파일은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요거는 그냥 종료해서 다시 열기를 해도 상관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파일을 여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일, 열기, 그 다음에 데이터를 눌러주시고요. 파일 유형은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TV 시청과 독서 시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코딩 형태는 로컬 인코딩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만약에 23버전 이하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로컬 인코딩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파일 유형 자체를 텍스트로 설정하지 마시고 모든 파일로 설정해서 TV 시청과 독서 시간 이렇게 해서 여셔야지
따로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24 버전 이상을 쓰시는 분들, 24, 25, 26 이렇게 24 이상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파일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인코딩은 로컬 인코딩 이렇게 설정해서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V 시청과 독서 시간을 열어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우리 방금 전에 구분자에 의한 배열과는 다르게 첫 번째부터 바로 변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확인만 하고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구분자에 의한 배열과 고정너비로 배열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정너비로 배열을 눌러도 어떤 뭐 탭이라든지 쉼표라든지 그런 특수기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경고창이 뜨지 않아요. 그전에는 탭이 들어있다 하고 고정너비로 배열을 눌렀을 때 경고창이 떴었잖아요. 근데 얘는 따로 경고창이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데이터에 변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는 아니오를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설정이 되지 않고 데이터로 잘 읽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기호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들어가서 자,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우리 첫 번째 줄에 변수 이름이 없었으니까 바로 데이터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시작한다. 그 다음에 몇 개의 줄이 한 개의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줄당 하나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1로 자동으로 설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모든 케이스를 가져오겠다 설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변수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구분선을 줘서 이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불러왔던 이 TV 시청과 독서 시간이라는 파일은 어떤 공백을 주어서 줄을 맞춰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뭐 잘못되어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시고 잘못되어 있다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움직여 준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은 새로 선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준다거나 하면 되고요. 내가 잘못 클릭을 했다면 요 선을 클릭해서 구분 삭제 누르면은 요 선이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변수가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각각 변수에 대해서 변수 이름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V1부터 V5까지 임시로 이렇게 변수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행에 변수 이름이 입력된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V1, V2, V3, V5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변수 이름 설정하지 않고 다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설정해 줄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음을 눌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V1부터 V5까지 이렇게 데이터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쭉 아래로도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제대로 잘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마침을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불러왔던 거 요거는 일단 꺼주고 자, 데이터 잘 불러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작업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1, 1, 15, 32, 26 여기서도 1, 1, 15, 32, 26 똑같이 들어갔죠? 자, 그럼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5, 1, 15, 52, 32 다섯 번째 5, 1, 15, 52, 32 제대로 불러와져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데이터를 맨 마지막으로 내려서 총 200개의 데이터가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텍스트 파일도 비교해가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불러온다. 지금 첫 번째로 확인한 고정 너비 유형은 이렇게 줄을 맞추어서 입력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맞춰서 입력한 고정너비로 배열이 아니라 이것처럼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불러올 데이터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다닥다닥 붙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불러올까?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너비로 배열 두 번째, 변수 너비를 기준해서 쫙 붙여져 있는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가? 자, 한번 볼게요. 자료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줄을 맞추어 입력한 경우에 사용하는 게 고정너비로 배열인데 여기는 공백이 없는 경우다. 한번 데이터를 불러와 볼까요? 성적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변수 너비라는 요 항목을 참고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SPSS 파일을 다시 열어주시고 파일, 열기, 데이터 눌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유형은 텍스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라는 파일을 열어줄 거예요. 인코딩 유형은 로컬 인코딩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을 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2189.274.484.290.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불러오는지, 이런 형태의 파일은 우리가 어떻게 불러와야 되는가, 어떤 공백도 없고 그렇다고 이 소수점 자리로 이 소수점으로 구분되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이거는 데이터 형태, 이 코딩 가이드를 보고서는 하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 아니라 고정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너비로 배열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줄에 변수 이름 없고 그냥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클릭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줄부터 바로 데이터다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수점 기호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첫 번째 케이스가 첫째 줄부터 시작하니까 1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도 그냥 그대로 따로 건들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요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가 고정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할 거냐, 그런 단계예요. 아까 전에 공백으로 줄을 맞춰서 구분이 되어 있는 고정너비로 배열은 그런 데이터는 이 SPSS 자체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과연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가? 그건 바로 요 뒤쪽에 보이시는, 자, 여기 조금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코딩 가이드 표 보시면 변수 이름이 성별, 학과,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과학탐구, 사회탐구, 졸업평점, 수능 이렇게 쭉 나타나 있죠. 자, 이거에 맞춰서 변수 너비 요 값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변수는 성별이라는 변수인데 변수 너비는 1이다. 학과도 1이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각각의 자릿수가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변수는 이렇게 변수 너비가 1밖에 없으니까 숫자 하나 자리만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두 번째도 한 개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국어 점수는 변수 너비가 4래요. 그러면은 총 숫자를 4개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소수점을 포함해서 4개의 자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소수점 포함해서 셋, 넷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89.2,
60.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거 이제 국어, 이 다음 게 아마 영어 점수일 거예요. 영어 점수도 네 자리의 숫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변수 너비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74.4 총 4자리의 수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도 4자리니까 이렇게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도 4자리니까 이렇게, 그 다음도 4자리니까 이렇게. 이 졸업 평점도 4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마지막 수능은 5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317.4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자리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줄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숫자들도 각각의 변수에 맞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V1부터 V9까지 1부터 9까지 임시로 변수 이름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변수 이름을 뭐 V1은 뭐 성별, V2는 학과 이렇게 설정해줘도 되지만 여기서 설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 한번 확인 쭉 해주시고 마침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불러온 다음에 이건 지우고 시작할까요? 자 이렇게 지워주고 얘도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일단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1부터 V9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수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 보기 창에서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변수 보기 창에서 이렇게 각각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변수 이름 첫 번째 거는 조금 창을 줄여서 자 첫 번째 거는 변수 이름이 성별이다.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학과, 엔터,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등등등등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연습 때 한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 이름 설정은 변수 보기 창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연습했던 것처럼 구분자로 배열이 된 거랑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된 거랑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 텍스트 파일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정 너비로 배열된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쫙 맞춰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요 구분자에 의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줄을 맞췄다기보다는 이렇게 각각의 입력한 값들 사이에 탭이라는 구분자로 특수문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줬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나타나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탭 말고도 구분자로 배열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쉼표 등을 사용해서 쉼표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바 아니면은 뭐 세미콜론 등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자로 배열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 너비로 배열하는 경우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성적 파일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아무것도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따닥따닥 붙여져 있는 경우 이런 것도 고정 너비로 배열이다 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성적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변수 이름을 설정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설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그 불러온 파일의 변수들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사 만족도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불러오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변수명,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값의 설명, 결측값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가 이제 여러분 시험을 보는 학생분들 당신들이 이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이 데이터는 그냥 숫자만 써져 있으면 여러분께서 이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러한 뜻을 가진 각각의 데이터니까 여기에 맞춰서 분석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해주고 이 표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을 한 다음에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우리가 회사 만족도라는 요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SPSS를 다시 켜주고요. 우리 방금 전에 불러왔던 요 파일 말고, 자, 파일에서 열기 데이터 텍스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만족도 요거를 인코딩은 로컬 인코딩으로 설정하고 열기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조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요거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먼저 여기서 가볍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있는데 요거는 지금 구분자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연습 문제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이 자료는 구분자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면 고정 너비로 배열을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경고창이 뜨죠. 아, 이 데이터에는 탭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 말고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구분자로 해야겠구나 하고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에는 두 번째 줄부터 바로 데이터가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케이스 요거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걸로도 한번 선택해보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조금씩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 눌러보고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궁금하시면 눌러보시고요. 대부분은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수 이름 따로 설정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변수를 이 데이터를 불러온 상태에서 변수 보기 창에서 설정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다음 눌러주시고 마침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러왔던 거는 이 창은 꺼줄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첫 번째 ID부터 그 다음에 이 회사 만족도라는 이 SAT라는 변수까지 총 11개의 변수가 똑같이 불러와져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데이터 보기 창을 보시면서 이게 데이터가 제대로 잘 들어와 있나 한번 같이 또 확인을 해주실게요. 쭉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변수 보기 창에서 우리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딩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 변수 보기 창에 변수에 대한 설명을 잘 써주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변수 이름이 ID, 젠더, 그 다음에 DEP, EDU 이렇게 각각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직접 조사한 사람은 각각이 어떤 변수인지를 알겠지만 다른 사람, 제2의 사람, 제3자가 볼 때에는 이거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변수가 무슨 변수인지 변수 설명을 쓸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일련 번호, 성별, 부서, 학력, 연령 이런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레이블에다가 써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는 일련 번호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성별, 부서, 학력, 연령 자, 이렇게 잘못 쓰면은 다시 돌아가서 지우고 연령, 회사 경력, 군 경력, 인사 만족도, 업무 만족도, 회사 만족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력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면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레이블에다가 변수 설명을 써줬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줄여볼게요. 창을. 자, 이렇게 줄일까요? 조금 내려서. 자, 여기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id라는 변수는 이 id라는 변수는 일련 번호인데 변수 값이 이거는 총 3자리의 숫자다. 그리고 결축값은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이 젠더라는 변수는 성별을 나타내는데 얘는 1번 또는 2번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1번은 남자고 2번은 여자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분석할 때에는 여기 값에다가 남자 여자를 입력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 시험장에서 너무너무 긴장되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기가 정말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남자, 여자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 변수 값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요 값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성별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 값의 옆에 이걸 누르시면 옆에 파란 색깔 네모 버튼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기준값에다가는 숫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1번이라는 기준값은 남자다. 그럼 여기다가 남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남자. 써준 다음에 추가를 눌러줘요. 마찬가지로 2번이라는 숫자는 여자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추가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 값에 이렇게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값이 나타나느냐? 이게 입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보기 창에서 일단 변수 하나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 성별 똑같은 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복사해서 똑같이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자, 이렇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성별2라고 이름을 지어볼까요? 성별2. 이 젠더라는 변수랑 성별2라는 변수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값을 입력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잠깐 우리가 연습 삼아 볼게요.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값을 입력한 이 젠더라는 변수랑 그 다음에 값을 입력 안 한 성별2라는 변수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예요. 이 빈도 분석이라는 거는 1번은 몇 개, 2번은 몇 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면 자, 빈도표가 이렇게 나와요. 성별이라는 요 표는 젠더, 우리가 값을 입력한 표고 성별2는 제가 방금 전에 새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든 새로운 변수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차이점이 확 나타나죠. 우리가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라고 입력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남자는 총 171명이고 57%다. 여자는 129명이고 43%다. 이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걸 입력을 안 해준 요 성별2 변수는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채 1번은 171, 57%, 2번은 129, 4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굳이 이거를 입력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정말 실수하기 쉬운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값은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부서, 학력, 연령
뭐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값을 다 설정을 해줄 거예요. 부서도 한번 볼까요? 부서는 1번은 영업부, 2번은 생산부, 3번 경영부, 4번 관리부라고 이렇게 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1번은 영업부, 2번은 생산부, 3번은 경영부. 너무 빠르시면 잠깐 멈추고서는 입력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4번은 관리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력도 같이 입력을 해줄 거예요. 학력에 대한 값은 1번은 고졸 이하, 2번은 전문 대졸, 3번은 대졸, 4번은 대학 원졸. 이게 이렇게 대학 원졸 입력하고 엔터 치면 바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령이라는 변수인데, 자, 요거 조금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연령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두 자리 숫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두 자리 숫자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일단 취소를 누르고 이렇게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혹은 1번은 영업부, 2번은 생산부, 3번은 경영부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에만 입력을 하냐면 변수의 척도가 명목형일 경우에만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명목형 변수 혹은 뭐 순서형 변수 혹은 이제 등간 척도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입력을 하는데 연속형 변수일 때에는 이거를 입력을 하나만 해요. 왜냐면 연령 같은 경우에는 1은 1살, 10은 10살, 20은 20살 이렇게 딱딱딱 각각의 값이 나타나 있는 건데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설명을 써줄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쓰는 이유는 1번이라는 값은 우리가 영업부라고 약속을 하자, 2라는 값은 생산부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거지 각각의 값에 대해서 모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변수 값에 대한 설명에 뭐 두 자리 숫자 혹은 세 자리 숫자 이렇게 나타난다면 뭐 혹은 점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수능 점수 이런 것처럼 뭐 1부터 100까지의 점수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여기다가 값을 쓰지 않아도 돼요.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뭐다 이렇게 나타난 경우에만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연령, 회사 경력, 군 경력은 우리가 따로 설명을 써주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 만족도부터 회사 만족도까지는 1번은 매우 불만, 쭉쭉쭉쭉 해서 7번은 매우 만족이죠. 자, 얘네는 인사 만족도부터 회사 만족도까지 다 똑같은 값이에요. 1번부터 7번까지 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우리가 일단은 인사 만족도에 대해서 먼저 값을 써볼 거예요. 1번은 매우 불만, 2번은 다소 불만, 3번은 약간 불만, 4번은 보통, 그 다음에 5번은 약간 만족, 6번은 여기다 6 입력하고 탭 누르면 바로 설명을 쓸 수 있어요. 6번은 다소 만족,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은 매우 만족. 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다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는데 우리 시험 시간 너무 이제 짧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시험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나 타자가 느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똑같은 값을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미 입력한 값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복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쫙 드래그해서 우클릭 붙여넣기 하면은 똑같은 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시면 시간을 훨씬 단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같은 경우에만 값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우리가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 아낄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또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변수명, 변수 설명, 변수값의 설명까지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결측값이라는 게 있어요. 결측값은 뭐냐? 잘못 입력된 값
혹은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99 또는 9 이런 숫자로 대체를 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99나 9는 분석하는 값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실제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 9라는 값은 잘못된 값 혹은 입력을 안 했을 경우에 입력하는 값인데 이런 값들이 평균을 구할 때 진짜 이게 더해진다면 평균값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은 결집값 설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년 번호부터 학력까지는 결집값이 없대요. 그러면 얘네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얘네는 넘어가도록 하고 연령부터 군 경력까지는 결집값이 99라는 값을 가진대요. 그럼 이 결집값을 도대체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여기서. 자, 연령에 대한 결집값은 요 결집값이라는 요 항목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산형 결집값이라고 돼 있어요. 셀 수 있는 결집값이다. 어느 한 딱 정해진 결집값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산형 결집값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99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대한 결집값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집값을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걸 잠깐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결집값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자, 이 연령에 대한 평균을 한번 먼저 구해 볼게요. 분석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 이거는 나중에 우리 바로 다음 강의 때 배울 거니까 너무 모른다고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는 건데 연령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연령의 평균은 최소값이 21이고 최대값이 99, 평균은 35.01세예요. 자,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게 99가 결집값인지 아니면 정말 99세이신 어르신이 계신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결집값이 99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결집값을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99 결집값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연령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결측치를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답은 정말 이제 원래의 정답은 34.58인데 35.01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 바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이 데이터를 처음에 불러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설정하는 거 이제 핸들링하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연령뿐만 아니라 회사 경력과 군 경력도 똑같이 결집값이 99래요. 그러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만족도부터 회사 만족도까지는 결집값이 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는 이산형 결집값을 9라고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연령부터 군 경력, 인사 만족도부터 회사 만족도까지 결집값, 설명, 값 다 설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야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분석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데이터 불러오기의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이나 유형이나 이런 것까지 설정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덜 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너비랑 소수점 이하 자리예요. 유형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게 유형이 숫자 유형이냐 문자 유형이냐 요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요 데이터 보기에서 이 젠더라는 값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유형에다가 문자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숫자니까 일단 숫자로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너비는 무엇이냐 이 데이터 보기 창에서 이 각각 한 칸이 가지는 너비가 얼마만큼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너비가 1이라는 값을 가졌다면 여기에 하나의 숫자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의 크기가 크다거나 아니면 문자의 길이가
무수히 이제 넓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너비 값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제 숫자가 잘리지 않고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비는 각각의 칸이 가지는 숫자를 나타낸다. 어떤 칸의 자릿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이 소수점 이하 자리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별을 보시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0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소수점이 안 나타나죠. 근데 얘를 가지고 소수점 이하 자리를 1로 늘리게 되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소수점 이하 자리를 몇 번째까지 표시를 할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뭐 값을 입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명목 척도냐, 순위 척도냐, 구간 척도냐, 비율 척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명목 척도, 순위 척도, 구간 척도, 비율 척도가 각각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척도에 대해서 통계 기법이 각각 달라진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제가 각각의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통계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통계 방법을 설명해 드릴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변수의 정의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SPSS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고 또 변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지만 이후에 시험장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주시고, 만약에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 다음 강의서부터 계속 또 파일을 불러오고 변수명을 설정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시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